이번 사건은 충격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총기 사고로 숨지자 해외 매체들은 연일 특보를 내고 있습니다. 엄격한 총기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신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영국 공영 매체 BBC에서는 한국이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며 뜻밖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9명 그리고 39,740명. 시청자분들은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CNN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총기 사망자는 9명으로 같은 해 미국에서는 39,7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같이 극도로 엄격한 총기 규제로 인해 총기 사고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지난 8일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 총리이자 실질적 권력자인 아베가 괴한의 총격에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충격과 공포에 일본은 아비규환이 됐고 해외 매체에서도 이를 특보로 보도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정리되며 사건에서 주목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베가 총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총기법상 민간인의 권총 소유는 불법입니다. 스포츠, 사냥을 위한 산탄총과 공기총만 예외로 허용되는데 손에 넣기까지 총기 관련 교육이수 자격시험 통과, 가족, 친구관계 등 신원조사, 정신건강 및 약물검사 등 길고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AP통신은 이번 피격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총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 중 하나인 나라에서 발생해 충격적이라고 보도했고 CNN 역시 극도로 엄격한 총기 규제로 인해 총기 사고율이 매우 낮은 일본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베 전 총리가 군을 강화하고 개헌을 시도하면서 분열을 만드는 인물이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아무래도 전 총리이자 실질적인 정치 권력의 핵심인 아베의 피살 소식은 해외에서도 적잖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총기 사건보다 더욱더 주목받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경호원이었습니다. 아베의 경호를 맡은 곳은 도쿄 경시청 소속의 경호과인데요. 시큐리티 폴리스, 통칭 SP라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경호 전문 조직이 있지 않고 이곳에서 총리와 내각 요인, 외국 요인, 정당 요인 등 VIP 경호를 담당하죠. 총리와 외국 요인의 경호를 맡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말 그대로 일본 최고의 경호 조직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최고라 평가받는 이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관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아베는 연설 중 괴한의 총격을 맞았습니다. 괴한은 총 2번의 총격을 가했죠. 첫 번째 격발 전 아베의 경호원들을 잘 보면 모두 전방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호의 기본은 사방을 경계하는 사주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베의 바로 오른쪽 SP만이 옆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범인은 아베 뒤로 마치 산책을 하듯이 접근했습니다. 범인이 아베를 향해 첫 번째 격발을 하자 민간인은 물론이고 SP들조차 몸을 움츠렸는데요. 호금이 나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경호처를 포함해 보통의 경우 몸을 확장하도록 하여 요인을 보호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자신이 방패막이가 돼서라도 요인을 지키는 것인데요. 하지만 SP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청와대 경호원을 수행한 경호부장 말에 따르면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며 무수한 상황을 상상하며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사람의 본능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선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었죠. 아베의 상황처럼 폭발음이 들릴 경우 체위를 확장해 경호 대상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본능과는 반대로 몸을 움직이도록 훈련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격발 후 본능적으로 아베를 감싸야 할 SP들이 멀뚱히 뒤돌아서서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옆에 다른 민간인의 행동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베는 무슨 일인가 뒤돌아보고 그제야 SP들도 아베 주변으로 다가가지만 여전히 몸을 감싸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첫 번째 격발은 아베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즉 아베를 사망케 한 두 번째 격발이 있기 전까지 SP가 제대로 아베를 보호했다면 아베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윽고 아베는 범인의 두 번째 총격에 피격당하고 쓰러집니다. SP들은 아베를 감쌀 생각이 없고 그제야 들고 있던 방탄막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SP의 처참함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방탄막 손잡이를 잡아당기는데 완전히 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어놓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라면 한국처럼 이렇게 바로 퍼져야 합니다. 심각한 일본의 경호 수준. 심지어 일본 경찰 관계자는 경호를 문제 삼기
탓하기보다 오히려 범인 탓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보통 일본에서는 습격하려는 괴한이 상대의 이름, 예를 들어 아베라고 외치면서 달려드는 경우가 많고 경호원들도 그런 방식을 상정한 대비 훈련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경우에도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타입의 습격 방식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게 일본 경찰 관계자 주장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사실인데요. 차라리 거짓이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핑계가 구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작금의 일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에 BBC에서도 아베 전 총리는 전속 경호팀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총격범은 어떤 종류의 검문이나 장벽도 없이 아베 전 총리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여드렸던 한국의 경호 장면을 보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매뉴얼을 지키는 한국 경호원들. 영상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 중 한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은 당시 소주병이 날아오기도 전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했고 이어 소주병이 날아와 바닥에 깨질 때도 정확히 낙하 지점으로 다가가 발바닥으로 흩어지는 파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은 어머해 라는 외침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방탄판을 펼쳤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 모습을 보고 날카로운 눈빛과 몸짓으로 완벽한 경호를 해냈다 라며 주목했는데요. 다른 해외 매체 역시 완벽한 대통령 경호처의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총기 규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과는 전혀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한국. 일본 방송에서도 아베의 경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대동해야 했다. 불심자 수색 및 비상사태 대기를 해야 했었다. 왜 호위 경찰이 한 명이냐? 경비 인력도 너무 적었다 등 경호에 대한 강한 비판과 동시에 실패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국의 참혹한 경호 수준에 놀라버린 일본인들. 사건이 있고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기 전까지 일본 정치인들의 경우는 사모할 정도로 강화됐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전부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아베의 사망으로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만큼은 철저하게 경호받을 수 있겠다 싶네요.